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메디크루 모바일 콘텐츠 저희 웨비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그 서울대병원의 이정혁이라고 합니다. 그 웨비나를 오늘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먼저 화면 공유하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진행할 주제는 모바일 학습 콘텐츠를 활용한 수업 고도화 방안입니다. 우선 제 소개를 드리자면은, 원래는 소방청 소속의 소방공무원이고요. 구급대원으로 한 13년 정도 근무를 했고, 작년부터 서울대학교병원 응급의료 연구실에 파견직으로 지금 파견 나와 있는 상태고요. 그 소방과 관련한, 뭐, 구급과 관련한, 정책이나 이런 기술적인 부분들 연구를 같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나이는 이렇고요. 뭐 학력은 계속 응급구조학을 전공을 했고, 뭐 응급구조학이라는 학문은 이제 뭐 의사분이나 간호사분과는 달리 역사가 길지는 않습니다. 그 90년대 응급으로 가는 법률이 생기면서 응급구조사라는 직종이 새로 생기고, 이제 한 30년 정도 됐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전에는 이제 뭐 의학 박사나 보건학 박사를 이제 이렇게 좀 취득을 하셨고, 이제 유일하게 이제 공주대에서 응급구조학 박사가 있어가지고, 작년에 이제 박사학위 과정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실제로는 계속 구급대원으로 근무를 했고요. 중간중간에 이제 뭐 대원대학교나 가천대학교에서 이제 겸임교수 활동도 하고, 틈틈이 뭐 소방학교도 출강을 나가고 있습니다. 네, 사실 관심 분야는 이제 사실 재난인데, 어, 사실 저희 학문 쪽에서는 뭐 심정지나 뭐 메이저 트라우마 이런 쪽의 주류 학문이라고 하면은 이 디제스터 쪽은 사실은 좀 제가 처음에 공부할 때는 비주류였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재난이 계속 발생하다 보니까 지금 많이 좀 각광받는 부분이 있고요. 그 밖에 이제 EMS 체계나 뭐 새로운 기술 이런 쪽으로도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사항은, 이제 뭐 이론 교육이라고 하기에도 뭐하고, 뭐 훈련이라고 하기도 뭐하고, 이제 새로운 먼저 모바일 학습 콘텐츠에 대해서 강사나 교육생이 어떻게 이제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학습을 해야 되는지 전반적인 부분들을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일단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그럼 실제로 이런 이제 콘텐츠를 관련해서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는지, 실제 객관적으로 이런 효과가 있는지를 통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요, 오늘은 설명드릴 뭐 디제스터나 AHLS나 뭐 신경계 사정 이런 부분들에 대한 콘텐츠는, 처음에 이제 나온 그 뉴베이스를 통해서 이제 제가 이제 제공받은 콘텐츠를 활용을 하는데요. 개인적으로 뭐 뉴베이스 업체에 대해서 뭐 제가 뭐 사장님을 알고 있는 건 아니고요. 이런 재난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뭔가 이제 좀 새로운 방법으로 뭔가 새롭게 좀 교육을 시도하고 싶어가지고 여러 이제 관련된 회사나 교육 방법론을 찾아봤는데 국내에는 정말 없더라고요. 뭐 많지가 않은 것도 아니고 거의 뉴베이스에서 제공하는 뭐 트리아지 앱밖에 없었어가지고 또 기회가 돼가지고 제가 활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본격적인 내용을 전달 드리기 전에 좀 교육생분들에게 여쭤보고 싶은 게, 하루 중에 무엇과 가장 오랜 시간을 보내는지 좀 궁금하긴 합니다. 저같이 자녀가 있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가족과 함께도 오랜 시간을 보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업무를 할 때는 컴퓨터나 아니면 가정에서 뭐 TV를 보거나 뭐 여가 생활을 즐기실 수 있는데요. 이런 것들에서 꼭 같이 있어야 되는 게 바로 이런 그 핸드폰이 아닐까. 지금도 제 옆에 핸드폰이 있고, 여러분들도 이제 이런 핸드폰으로 가지고 여러 가지 뭐 인터넷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를 활용을 하시는데요. 이처럼 이런 휴대폰 하나로 다양하게 뭐 소통을 하고, 내가 알고 싶은 정보들을 이제 뭐 컨텐츠들을 검색을 하게 되는데, 또 오늘의 주제도 이 휴대폰과 관련돼서 어떻게 이 휴대폰의 이 내용을 가지고
교육에 활용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실제로 이게 뭐 그냥 하나의 뭐 챌린지가 아니고 실제 초등학교 코딩 수업에서도 이런 태블릿을 활용한 수업이 이제 좀 정형화돼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좀 국제적인 흐름이 이거는 이제 손바닥만한 이제 AED인데요. 이제 정말 이렇게 컴팩트하고 이렇게 가벼운 디자인으로 이제 모든 디바이스들이 다 좀 옮겨가는 추세이고 그러다 보니 이제 하나의 휴대폰 안에 여러 가지 기능이 이제 들어갈 수밖에 없고 그중에 이제 교육 기능이 어떻게 이제 좀 시너지를 낼까 뭐 이런 고민들이 있었는데요. 이럴 때 이제 이런 콘텐츠를 한번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모바일 학습의 좀 특성을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가장 코비드19 때 특히나 만약에 더 와닿으셨을 수도 있는데요. 뭐 5인 이상 집합금지, 뭐 어디 나가지도 못하고, 뭐 대면 접촉이 굉장히 어려웠을 때, 이럴 때 이제 가정에서 뭐 혼자서라도 좀 시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이렇게 학습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당연히 이제 그 모바일이기 때문에 뭐 학생과 교수 간 아니면 학생끼리도 다 이렇게 양방향 소통이 가능하고 뭐 특별히 추가적인 뭔가 디바이스를 구비하지 않아도 내가 쓰고 있는 스마트폰이라면은 그게 이제는 단순히 인터넷 검색용이 아니고 하나의 그 교보제가 되는 거죠. 그 교보제로 이렇게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전통적 교육의 단점이 어느 한 공간에 어느 일시에 모여서 해야 되는데 뭐 제주도에 있거나 뭐 너무 원거리에 있는 사람들은 또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부족할 수도 있고 실제 이론 교육만 하고 나서 뭔가 임상에 적용하려고 그러면은 그런 괴리감이 있을 수 있고, 정말, 이 내용은 너무 어려운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집중하거나 뭐 몰입도가 떨어지는 그런 단점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전통적 교육의 그 단점을 모바일 학습에서는 저는 이런 것들이 다 장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이 모바일 학습에서는 접근성 자체가 완전 프리해지는 거죠. 내가 집에서도 이런 학습을 하고 싶으면 할 수도 있고, 뭐, 버스로 이동 중에서도 내가 뭐 이어폰을 꽂고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또 이 3D 가상 시뮬레이션이라는 이런 플랫폼들이 다 구축이 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몰입감도 높고 현실성도 굉장히 많이 이제 좀 고증이 잘 돼 있다. 이렇기 때문에 확실히 이 정말 트레디셔널 러닝에서 점점 이제 모바일 러닝까지도 이런 이제 교육의 방향도 많이 이제 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모바일 학습을 위한 준비 사항인데요. 이 사진은 이제 그 실제 제가 이제 중앙소방학교에서 외국 소방관 대상으로 이제 교육을 진행한 사진입니다. 그 오른쪽에 계신 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스크린에 내가 필요한 자료를 띄우고 마이크로 이렇게 강의를 하는 게 아마 통상적인 수업이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왼쪽에 이렇게 배가 나온 사람이 바로 전데요. 저는 마이크를 쥐고 있는 게 아니고 휴대폰을 쥐고 있죠. 요게 바로 제가 이제 휴대폰이고 이걸 HDMI라는 이제 그 잭을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화면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기존의 교육이 이렇게 마이크로 단순히 어, 뭔가를, 정보를 제공하려고 했다고 하면은, 이제는 모바일로 그런 것들을 구현해갖고 좀 더 실감나고, 또 몰입감 있게 이제 교육을 좀 진행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일단은 디바이스, 하드웨어적으로는, 좀 준비 사항이 있는데, 뭐, 기존에도 이제 내가 PPT로 교육 자료를 준비를 했으면은, 스크린이나 모니터에, 이제 그 노트북이랑 연결을 해가지고 화면에 PPT 화면을 띄우시잖아요. 근데 이제는 똑같은 하드웨어인데, 노트북에 연결하는 게 아니고, 제 휴대폰이랑 연결해서 스크린에 화면을 띄운다고 생각하시면은 좀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단 이제 그 우리나라는 크게 이제 아이폰과 뭐 갤럭시가 이제 두 회사가 이제 좀 다른 이 커넥터를 좀 다른 거를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변환해주는 변환책이 필요한데요. 저는 위에 거 아이폰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위에 아이폰 변환책을 사용하고 있고 뭐 가격은 둘 다 한 1, 2만 원 선이면은 충분히 구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뭐 부담스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또뭐 교육생분들 중에서도
아니, 나는 이런 걸 연결하는 게 너무 어렵다, 뭐 번거롭다라고 생각하시면은 휴대폰에 미러링 기능이 있어요. 그러면은 요게 이제 무선 와이파이로 이 스크린이나 모니터에 꽂아두면은 휴대폰과 연동이 됩니다. 이런 부분을 통해서 뭐 선 없이 그냥 자유롭게 또 교육을 진행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제 하드웨어적인 부분들이 해결이 됐다고 하면은, 이제 원래 뭐, 이제 교수님들이 이제 준비하던 이론 교재나 아니면 뭐 실습 기자재를 이제 미리 준비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지금의 이 모바일 학습은, 모바일 학습이 전통적 교육보다 굉장히 뛰어나니까 모든 수업을 기존의 모든 수업을 모바일 학습으로 대체를 할 수 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만약에 이론 수업을 하신다고 하면은 이론에서 뭔가 트리아지나 ACLS나 뭐 신경계 사정과 관련한 이론을 전달을 했는데 어, 교육생들 표정이 갸우뚱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트리아지나 GCS나 다 신경계 사정 다 실제 실습을 해갖고 환자 평가를 통해 그 교육생들이 뭔가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런 과정들 없이 단순히 텍스트로 내용만 전달한다고 하면은 분명히 교육생들이 학습을 습득하는 만족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 이론 수업과 더불어서 이런 모바일 학습 콘텐츠를 통해서 가상 3D 상황을 구현해주고, 이러한 환자한테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다라고 이제, 뭐, 보조 매체로 활용을 할 수도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어, 실제 훈련을 한다는 거는, 물론 개인이 무언가를 장비를 가지고 훈련을 하겠지만, 특히 재난과 관련해서는 뭐, 저희도 1년에 한 번씩 뭐 긴급구조 종합훈련이라는 걸 하는데, 뭐 병원, 소방, 경찰, 군부대, 보건소, 여러 가지 이제 직렬들이 다 모여가지고 훈련을 하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날을 맞추기도 어렵고 반복적으로 훈련하기도 어려운데, 그 전에 일단은 이런 모바일 학습 콘텐츠를 통해서 충분히, 그런 트레이닝을 하고, 그 다음에 실제 훈련에 만약에, 도입이 된다고 하면은 굉장히 좀 자연스럽게 이제 훈련이 진행이 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병원이나 임상에서도 이런 ACLS 시뮬레이션 이제 센터를 많이 운영을 하시는데, ACLS 시뮬레이션 신맨이라는 엄청 고가의 그 장비가 있는데, 이거를 시뮬레이션을 돌리려면은 결국에는 교육생이 뭘 알아야지 그 시뮬레이션을 돌리잖아요. 교수가 뭐 심정지 상태로 신면을 인위적으로 만들어도 이거에 대해서 적절히 반응하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교육생이 과연 처음에 몇이나 있을지. 그렇다면은 처음에 이론 교육을 하고 시뮬레이션을 하기 전에 일단은 모바일 컨텐츠로 시뮬레이션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실제 이런 마네킹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한다고 하면은 좀 더 원하는 교육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모바일 학습의 가장 큰 장점은 이론 교육과 실습 교육의 그 두 개에서 충족시키지 못하는 미충족 교육 수요를 그런 언met 니즈를 분명히 보완해 줄 수 있는 뭔가 장점은 명확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제 말이 정말 이렇게 맞는 건지는 한번 설명으로 또 보충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모바일 컨텐츠다 보니까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뭐 다운을 받더라도 일단 설치를 해야 되고 인증 과정을 갖춰야 되고 그다음에 실행 및 로그인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만 이제 시간을 할애하셔가지고 간단하게 가입을 하시면 되니까 어렵진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오늘 설명드릴 이제 제 교육 경험에 의해서 설명드릴 컨텐츠는 크게 세 가지인데요. 재난 현장에서 중증도 분류, 그리고 ACLS 시뮬레이션, 그리고 신경계 사정입니다. 그 밖에도 뭐 이런 가상 현실과 같은 이런 시뮬레이션은 뭐 정맥 주사 코스, 뭐 체열, 개인 보호구, 뭐 호흡기 감염병 대응 코스 등 아마 향후에도 더 이런 컨텐츠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런 기타 콘텐츠에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또 앱을 한번 다운받아 보셔가지고 한번 활용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재난 현장에서 중증도 분류라는 콘텐츠인데요. 일단은 강사가 이걸 가지고 내가 어떻게 교육을 하지라는 고민이 있을 수도 있고
이게 뭐지라는, 일단은 이게 그래서 뭔데라는 이런 궁금증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컨텐츠에서는 다 이제 매뉴얼을 제공하기 때문에 디테일한 사항은 매뉴얼을 읽어보시길 바라고요. 저는 이제 이런 컨텐츠를 이용해 갖고 어떻게 교육을 운영했는지 그런 부분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컨텐츠 구성을 보면은 크게 세 가지 시나리오가 나옵니다. 교통사고, 화재 사고인데 하나는 창고, 하나는 이제 요양원 화재인데요. 제가 충계 응급구조 학회 때는 좀 워크숍 타이틀이 이제 교통사고에 의한 다수사상자 이제 그 워크숍이었는데, 때마침 요 콘텐츠에도 교통사고와 관련된 이제 다수사상자 시나리오가 있어갖고 저는 이제 이거를 통해서 굉장히 뭐 일부러 맞춘 건 아닌데 또 때마침 이런 콘텐츠들이 있어갖고 좀 활용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컨텐츠 안에 들어가면 모드가 이제 연습하기, 스타트, 글로벌 소팅 이제 세 가지 모드가 있는데요. 연습하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교육을 내가 강사와 교육생이 만나는 그 시점으로 그게 본교육이라고 하면은 사전에 약간 파일럿 테스트 개념으로 아 네가 내 교육을 받기 전에 집에서 한번 학습하고 와라는 그런 개념이 요 연습하기 모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환자 케이스가 정해져 있고 다시 반복해서 풀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수준이 향상될 수가 있고요. 그럼 본교육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타트와 글로벌 소팅이라는 요 메뉴를 통해서 이제 본교육을 진행할 수가 있는데요. 요 본교육 때는 이제 그 환자가 랜덤으로 계속 나오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계속 교육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좀 뭐 장점이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여기에서 이제 이 트리아지 앱에서 이제 제공하는 트리아지 툴은 뭐 글로벌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뭐 스타트, 솔트, 메스, 뭐 샤코 트리아지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스타트 분류기 때문에 이거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사실 스타트 분류는 이제 1980년대에 개발됐기 때문에 되게 고전적이고 올드한 부분이 있고 이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미국 CDC에서 2000년 초반에 이제 솔트 트리아지를 개발을 한 거거든요. 근데 솔트 트리아지는 국내 현실에서 뭐 이제 니들 뭐 바늘 감압술이나 아니면 뭐 자가 해독제 투여나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솔트 트리아지를 아예 다 뭐 가져올 수는 없지만 솔트 트리아지에서 처음 도입된 게 이 글로벌 솔팅이거든요. 단순히 걸을 수 있냐 없냐만을 하는 게 아니고 걸을 수 없더라도 움직임이 있냐 없냐 뭐 웨이브라고 표현되는 이런 부분들까지 이제 포함이 된 게 글로벌 쇼팅인데 이게 저도 이제 다수 사망자 경험에서 봤을 때는 화재 현장에서는 구조되면서 환자가 한 명, 두 명, 세 명씩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솔직히 그냥 스타트를 적용을 하면 돼요. 근데 교통사고나 무슨 붕괴 현장에서 내가 구급대원으로 처음에 출동을 하면은 다수의 환자 막 수십 명이 그냥 한꺼번에 깔려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정말 글로벌 솔팅을 먼저 해가지고 그 다음에 개별적인 뭐 스타트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재난의 유형이 이제 실제 현장은 다양할 수 있기 때문에 스타트와 글로벌 솔팅을 둘 다 좀 미리 경험해 볼 수 있다는 뭐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에서 실행 영상을 잠깐 보여드리면요. 제가 이제 미리 설치한 어플리케이션을 실행을 시켰습니다. 그럼 저는 뭐 사전에 좀 먼저 해본 게 있어가지고, 일단은 중증도 분류 클래스로 이제 들어가서 이제 교통사고 중에 저는 연습하기를 클릭을 했습니다. OX 퀴즈 부분이 있는데요. 이거는 뒤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정말 실제 교통사고 현장을 구현해낸 요 화면이 나오고요. 환자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그 화면을 좌우로 이렇게 지금 훑어보는 게 이제 소방에서는 이제 사이즈업이라고 하거든요. 이제 사고 현장에 사고 규모가 어떤지, 뭐 환자는 얼마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대략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전반적인 부분들을 이제 파악을 하는 건데요. 여기까지가 이제 처음에 실행 영상이고요. 그러면
화면에서 보셨다시피 이제 환자들이 있는데, 요 구성을 보면은 스타트에 총 환자가 8명이고, 아직 분류가 된 환자는 한 명도 없다는 게 영영으로 지금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사실은 뭐,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번역이 뭐, 긴급이냐, 뭐, 응급이냐, 비응급이냐, 뭐, 사망이냐,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여기에서는 뭐, 컬러 코드로 더 쉽게, 확실히 뭐, 레드냐, 뭐, 블랙이냐, 뭐, 옐로우냐, 그린이냐로 트리아지를 할 수 있게끔 창이 뜨고요. 근데 만약에 요 모바일 학습 콘텐츠를 하려고 그러는데, 교육생들이, 근데 사실 저 이거 스타트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요. 뭐, 이렇게 또,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전 같았으면 PPT를 다시 띄워가지고, 이게 스타트 트리아지다라고 설명을 할 수도 있는데요. 그 모바일 학습 콘텐츠에서는 다 좌측 하단에 물음표가 있습니다. 이 물음표 부분들을 클릭하면은 다 이런 알고리즘이나 팁들이 다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교육에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트리아지를 한다고 하면은 환자를 클릭해가지고 상태 창을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보행 가능 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스타트 트리 알고리즘대로 RPM대로 뭐 분류를 하게 되는데요. 이 호흡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제가 이제 스피커를 활성화시키진 않았는데 환자가 이제 숨 쉬는 호흡 소리를 직접 이제 사운드로 들을 수가 있고요. 맥북 확인 같은 경우에도 직접 이제 햅틱 반응이라고 해가지고 손가락으로 이제 그 화면을 클릭을 하면은 이런 맥박이 있는 경우에 이제 그 진동을 또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방법과 같은 경우는 다 아실 것 같아가지고 실제 제가 어떻게 트리아지를 하는지 영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보행 확인을 했고 숨을 쉬죠. 만약에 숨을 안 쉰다 보면은 기도 개방도 지금은 일단 보여드리기 위해서 해봤습니다. 그 좌측에 시계를 통해서 분당 몇 회의 호흡을 하는지 확인도 할 수 있고 햅틱 반응을 통해서 맥박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의식 확인을 통해서 적절한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트라우마 환자이기 때문에 혹시 보이지 않는 운두가 있는지 의복 제거도 해보고 마지막으로 최종 컬러 코드로 트리아지를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분류가 다 됐을 경우에 여기 옐로우로 한 명 분류가 됐다고 화면이 표시가 되고요. 실제 제가 워크숍이나 아니면 외국인 대상으로 이거를 했을 때 사실 가장 좋은 점은 외국인들은 일단은 이런 대화 부분에서 잘 안 통하는데 이런 영상을 통해서 어쩌면 약간 게임같이 이렇게 하나하나씩 환자를 스타트 트리아지로 이제 분류해가는 과정에 대해서는 굉장히 서로 좀 소통이 좀 원활한 부분이 있었고 제가 그렇게 영어를 잘하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교육 진행에 무리가 없었고요. 또 국내에서 워크숍을 진행했을 때도 스타트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뭐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요라는 이런 뭔가 기초적인 질문들은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뭐 환자가 뭐 더 있나요? 아니면은 뭐 언제 끝나나요? 뭐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환자가 한꺼번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한꺼번에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은 처음에 3명 분류를 하고 그 다음에 또 3명이 나타나고 뭐 이렇게도 좀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컬러 코드로 이제 환자를 분류하고 모든 환자를 분류를 하면 이제 임무 완료라고 나오는데요. 사실 여기까지는 강사가 이렇게 개입을 하는 데서는 이렇게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뭐 한 10분, 20분 정도 교육 스케줄에 따라서 한번 직접 해보세요. 뭐 교통사고나 화재 현장 시나리오를 선택해가지고 해보시라고 하고 직접 강사가 개입해야 될 부분은 이제 그 교육 평가 부분인데요. 요 교육 평가 부분에 들어가면은, 내가 트리아지한 환자가 있고, 내가 정말 분류한 컬러 코드하고, 여기서 요구하는 정답인 컬러 코드가 다 나옵니다. 그러면, 내가 이거는 뭐, 맞았네? 아니면 틀렸네? 아니면 내가 발견하지 못한 환자에 대해서는 또 이렇게 느낌표로 나오거든요. 이런 환자가 뭐였지라고 이제 클릭하면은 또 디테일하게 이제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럴 때 이제 뭐 피드백을 줄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사실은, 이 교육평가에 대해서 이 재분류 기능이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가, 이 트리아지 자체가 정적인 게 아니고 굉장히 역동적인 과정이고, 환자 상태는 시간의 지남에 따라 계속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재분류를 해야 됩니다. 그런, 패러다임을 봤을 때는 이런 재분류를 하는 과정들이 또 하나 실제 재난 현장에서도 계속 훈련이 된다고 하면은 충분히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어, 이- 이론을 하고 항상 뭔가 실습을 하는 데 있어서 뭔가 이런 것들이 잘 이어지면 좋겠지만 사실은 이론하고 분명히 중간에 쉬는 시간을 갖고 뭐 이런 모바일 학습 콘텐츠를 하면은 또 이런 부분을 많이 좀 이제 잊어버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간단하게 이런 지식과 관련한 이런 문항들을 물어보고 뭐 틀렸으면은 이게 왜 틀렸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세세하게 좀 피드백을 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 트리아지 앱 같은 경우에는, 제 유일하게 진짜 이 유베이스에만 있는 앱이어가지고, 저는 굉장히 많이 활용을 했고, 아, 이게 정말 교육 만족도나 효과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 만약에 실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교수로서 아니면은 교육생으로서 활용을 한다고 하면은, 단순히 뭔가 수업 시간이라는 한정된 공간이 아니고, 뭐 집에서든 아니면 버스에 이동 중이든 뭐 이렇게 여러 공간을 구애받지 않고 스스로 자기주도 학습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니까 꼭 한번 해보셨으면 하는 이제 또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이제 ACLS 시뮬레이션 콘텐츠인데요. 서울 아산병원과 뉴베이스가 공동 개발이 됐고요. 제가 이 ACLS 시뮬레이션을 경험했을 때 처음 딱 느낀 거는, 좀 이제 임상에 계신 분들도 경험을 해보셨지만, 대한심폐소생협회에서 제공하는, ACLS 뭐 프로바이더 과정이나 뭐 인스트럭터 과정들, 그런 굉장히 고가의 그 교육비와 내가 하루를 통으로 이제 뭐 휴가를 쓰던 뭐 어떻게 해가지고 특정 뭐 장소에 가서 배우는 그런 과정들이 이 콘텐츠, 휴대폰 콘텐츠 안에 구현이 여기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은 정말, 어, 물론 제가 대한심폐소생협회 관계자는 아니지만, 집에서 이런 대한심폐소생협회에서 제공하는 과정에 준하는 교육을 내가 받았다고도 저는 이제 느낄 정도로 굉장히 만족도가 높았고요. 그래, 또 한 가지는 이게 트리아지 앱 같은 경우에는 트리아지를 어떻게 할 것이냐, 뭔가 좀 단순하게 접근을 한다고 하면은 ACLS 시뮬레이션이라는 거는, 뭔가 IV도 해야 되고, 환자가 심정지인지 아닌지도 파악을 해야 되고, 뭐 약물도 줘야 되고, 인투베이션도 해야 되고, 모니터링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를 할 수는 있지만, 과연 이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직원이 실제 임상 현장에서 심전지를 판단하고 컴프레션을 하고 약물을 3에서 뭐 5분 간격으로 에피네프린을 주고 이런 의사결정을 할 수 있냐. 이거는 또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좀 이 ACLS 시뮬레이션이 굉장히 최적화되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디시전, 의사결정이 아닐까 저는 생각이 되고요. 아무리 좋은 거를, 아무리 이 학생이 필기 시험에서 100점을 맞았다고 하더라도 실제 현장에서 100점과 같은 처치를 한다는 거는 저도 구급대원이지만 그거는 그럴 수가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이론과 임상의 그런 간극을 좁히기 위해서는 무언가가 더 적극적이고 더 선실감 있는 교육이 필요한데, 이 ACLS 시뮬레이션을 통해 그런 수준을 좀 향상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나리오는 크게, 샤커블 리듬과 넌 샤커블 리듬으로 이제 좀, 시나리오가 구성이 돼 있고요. 여기까지 접속하는 부분들을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AC-RS 클래스로 들어가서 여기에서는 이제 기본 모드하고 응용 모드가 있는데 기본 모드는 내가 잘 모르더라도 하나하나 이제 다 알려주는 모드고 응용 모드는 정말 이제 내가 좀 숙달이 되면은 이제 좀 스스로 이제 더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더 있고요.
처음에 이제 환자가 이상하다고 이제 뭔가 그 스테이션에서 얘기가 나오면은 그때부터 이제 환자에 대해서 초기 사정을 하고 뭐 모니터링도 하고 IV나 약물도 하고 뭐 ABC에 대한 뭐 이런 처치들도 하면서 컴프레션까지 진행되고 나중에 기록까지 하는 이런 이제 부분들이 다 구성이 돼 있고요. 화면 구성에서 좀 인상적이었던 거는 사실 여기까지는 뭔가 이거 게임 같은 거 아닌가? 뭐 너무 좀 그 단순하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실제 병원에서 하는 뭐 EMR, 뭐 팍스나 OCS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환자에 대한 그런 자료들을 다 볼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좀 디테일한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뭐 초기 ECG는 어땠고 이 환자를 내가 적절히 처치했을 때는 RSC 됐을 때는 어떠한 리듬으로 변하는지 뭐 ET 튜브를 넣기 전과 후에 뭐 이제 엑스레이 사진은 어떻고 환자의 랩은 어떻고 또 정말 수준이 높은 상태라면은 RV나 LV에 뭐 소노 뭐 사진은 어떤지 이런 것까지도 다 지금 구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임상에서 내가 몰입감 있게 뭔가 학습을 하고자 한다면은 이런 시뮬레이션이 많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하지만 이게 단순히 그냥 흥미 요소가 아니고, ACLS 프로바이더 과정도 가이드라인에 근거를 했기 때문에, 본 요 교육도 가이드라인에 근거를 해서, 샤커블 리듬에 대한 시나리오와 넌 샤커블의 리듬에 대한 이 시나리오를 두 개를 통해서, 사실 좀 샤커블 리듬 저는 조금 쉬운 감은 있고, 뭐, 넌 샤커블 리듬이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다 경험을 해볼 수 있다는 게 좀 장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들을 제가 한번 실습한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게 사운드가 나오는데 제 이제 그 보이스 때문에 일단은 지금 꺼놓은 상태고요. 기본적으로 환자분 의식 확인도 하고 병원이기 때문에 뭐 DNR 뭐 체크가 되었는지도 확인을 하고요. 뭔가 맥박 확인도 해야 될 거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잘 하고 있는지, 다, 여기 보시면은 텍스트가 진하게 돼 있는 게 있고, 흐리게 돼 있는 것도 있습니다. 만약에, 텍스트가 흐리게 돼 있는 거는 지금은 이제 활성화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겁니다. 여기에서 또 특징적인 게, 실제 저는 이제 임상회도 있어 봤지만, 현장에서는 팀원들한테 뭔가를 지시해 주지 않으면은 서로 정말 엇박자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또 진행을 해줄 수가 있고요. 자, 그 시간 관계상 이 영상은 중요한 부분이 있었네요. 그 기존의 텍스트나 아니면은 뭔가 시험을 위해서 이 리듬은 무엇인가요라고 이제 뭔가 저도 이제 국시를 봤을 때, 이거 VPB네, 뭐 VTEC이네, 뭐 뭔가 그냥 시험을 위해서는 충분히 맞출 수는 있는데 제가 그러고 나서 구급 현장에 가서 AED 모니터로 실시간 이 파형이 지나가는 상황에서 리듬을 이제 리딩하려고 하니까 이게 V택이야 아니면 이게 정상 리듬인가 되게 어려운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게, 기존에 이제 이론 교육의 좀 폐해일 수도 있는데 그냥 시험용으로 그냥 한 장짜리 ECG 리듬을 보는 거랑 계속 이어져서 뭔가 리듬이 좀 달라지는 이 상황이랑은 정말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에서도 최대한 그런 ECG 리듬이 실제 AD 모니터에서 나오는 것처럼 좀 구현이 돼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참고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만약에 이제 ACLS 시뮬레이션이 끝나고 나면은 이제 각자의 이제 플레이 기록이 납니다. 뭐 초기 사정을 잘했으면 100%,
못했으면은 뭐 이제 41%, 57% 이렇게 이제 점수들이 나오는데요. 제가 일부러 한번 가슴 압박을 안 해보고 아니면은 인공호흡도 뭐 과항기를 해보고 리듬도 막 이렇게 좀 다른 리듬을 주니까 중간에 그냥 끝나버리는 이제 배드엔딩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처럼 이게 아무래도 단순히 게임이 아니고 학습 콘텐츠다 보니까 잘못됐다고 하면은 이런 거에 대해서 다 플레이 기록이 많고 아예 다시 이제 시작하게끔 이런 뭔가 그 배드엔딩 조건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교육생들이 하나하나 좀 교정을 해가는 부분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교수자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이론이든 실습이든 이런 모바일 컨텐츠든 학생들이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평가를 해주고 디브리핑을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여기에서는 이제 매뉴얼도 제공을 해주고 뭐 이런 평가지도 다 있기 때문에 네, 저도 이 평가지를 세세하게 보지는 않았습니다. 왜냐면은 다 대부분 이제 뭐 가이드라인도 잘 알고 계실 거고, 뭐, 어느 부분을 뭐, 예를 들어서 뭐, 샥을 주고 바로 컴프레션을 한다.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혹시나 이제 이런 것들을 수업에 반영을 하신다면은, 보시고, 이런 부분에서는 체크를 해 놓으셨다가, 이제 피드백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ACLS 시뮬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이제 이거를 시뮬레이션을 뭔가 그 구현을 잘했다라기보다는 구현도 잘했지만 제 경험으로는 이게 가장 정말 특히나 이게 제가 구급대원이다 보니까 구급대원은 현장에 뭐 의사분이 계신 것도 아니고 동료가 많은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뭐 전문적인 장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결국에는 그런 제한적인 상황에서 뭔가 의사결정을 해야 됩니다. 현장에서 CPR을 몇 분간 해야 될지, 의료지도를 어떻게 받아야 될지, BLS에서 ACLS로 넘어갈까 말까?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는데, 이런 고민들을 조금은 미리 학습할 수 있는 게 ACLS 시뮬레이션의 또 장점이지 않을까, 좀 이렇게 정리를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신경계 사정인데, 신경계 사정 같은 경우에는 세부적으로 콘텐츠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GCS, 뭐 퓨필 리프레스, 뭐 근력 사정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를 만약에 기존에 저도 이제 뭐 대학교에서 강의를 나가봤지만 참 GCS는 뭐 계한 반응이 있고 언어 반응이 있고 운동 반응이 있습니다. 그냥 페이퍼로 한 장으로 그냥 뭐 외우세요 이래버리면은 이 학생들이 시험은 잘 볼 수는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근데 과연 이 학생이 임상 현장에 나가서 뭔가 의사분이 그래서 환자의 GCS는 몇 점이에요? 라고 했을 때 과연 정확하게 GCS 점수를 측정할 수 있을까? 이거는 누구도 장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그 교재나 텍스트에 나와 있는 실제 그 GCS하고 실제 임상은 절대 뭐 이렇게 모두 다 맞아 떨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이제 간격을 좁혀야 될 필요성이 있고 동공 반응이나 근력 사정과 같은 경우에도 실습을 하기에는 뭐 이게 어분어분한 동공을 내 옆에 교육생한테 인위적으로 만들어 달라 이럴 수도 없기 때문에 실습의 한계 부분들을 이런 걸로 좀 이제 대체를 할 수가 있고요. 뭐 좀 하나하나씩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신경계 사정의 학습 목표는 요 세 가지를 통해 갖고 방법과 원리를 이해를 하는 거고요. 이런 세부적인 콘텐츠들이 이제 뭐 15개씩 다 있으니까 뭐 계속 반복적인 학습은 또 숙달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GCS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다 아실 거라 생각하고요. 근데 난 잘 모르겠다. 그러면 이런 이제 물음표 기능을 활용해갖고 사용을 하실 수도 있고요. 요 오른쪽은 제가 GCS 그 툴을 제공하는 원문 홈페이지 가서 지금 가장 최신화된 GCS 내용을 가지고 와봤는데요. 이것과 비교했을 때도 굉장히 좀 고증이 잘 돼 있어가지고, 직접 뭐 확인을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동공 반응 같은 경우에도 뭐 좌측인지 오른쪽인지, 지금도 이렇게 봐도 어브노멀한 것,
동공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잘 모르겠으면은 물음표 기능을 활용해가지고 이렇게 동공 크기나 모양, 반응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해갖고 뭐 모양이 라운드한지 뭐 아니면 반응이 뭐 프롬프트한지 뭐 픽스가 되어 있는 건 아닌 건지 이런 것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근력도 이제 뭐 간단하게 이런 테스트를 통해서 근력 그레이드가 몇 점인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제가 조금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 신경계 사정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간단하고 이 실습을 하는 데 있어서 이 모바일 콘텐츠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렵지는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제가 만약에 이 과목을 맡았더라면은 이 콘텐츠들을 포함해가지고 결국에는 신경계 사정에서는 이제 스트로크를 이제 뗄래야 뗄 수가 없고 스트로크를 뭐 평가하기 위해서 뭐 CPSS나 LAPSS 아니면 뭐 라지베이스 오클루션을 진단하는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시스탯이라는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평가 도구들을 그 평가 도구의 한 부분들이 이제 GCS나 뭐 이런 근력 검사랑 항목이 또 일정 부분 또 겹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콘텐츠를 조금 더 활용을 하면은 이제 간단한 신경계 사정에서 이제 좀 더 그 전문적인 이제 스트로크 사정까지도 충분히 실습으로 좀 이제 갈 수 있다는 좀 장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뭐 교수 학습안은 뭐 당연히 뭐 기본적인 이론들이나 뭐 동영상 같은 것들을 좀 사전에 좀 숙지를 할 수 있겠고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지식이 쌓이면은 이 모바일 콘텐츠를 통해서 뭐 교수자가 빔 프로젝터에다가 화면을 띄워가지고 좀 먼저 시범을 보여주고 그걸 통해서 학생들이 각자 해보고 그 해본 것들을 교수자가 다시 피드백 주고 이런 과정으로 수업을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그럼 이런 제가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린 부분들이 뭐 이게 정말 객관적으로 이 경험이 정말 교육 효과가 있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제 그 객관적인 자료들이 있어서 좀 가지고 와봤는데요. 첫 번째는 이 트리아지 앱과 관련해가지고 이 트리아지 앱을 활용한 대상과 기존에 이제 이론으로 트리아지를 배운 대상에 대한 실험 연구에 대한 결과인데요. 사전에 이제 트리아지 앱을 활용한 대상의 그 기본적인 뭐 정확도는 한 60점이었고, 그 이론 교육을 받을 예정인 교육 대상자들은 49점으로 조금 차이는 나긴 했지만, 이제 교육 후에 이제 정확도를 보면은 둘 다 84점과 78점으로 둘 다 오르긴 했습니다. 이것만 보면은, 아니, 이거, 그만 굳이 트레아지 앱 사용을 안 하고 기존 이론 교육만 해도 충분히 이런 교육 효과가 있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또 반문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거에 대한 저는 이제 이 저자한테까지 물어봤습니다. 제 말한 거를 그대로 제가 물어봤어요. 야, 이거 이론 교육이 더 좋은 거 아니냐. 그랬더니만 이제 이 저자가 하는 말이, 어, 이 이론 교육은 응급의학과 전문의분이 하신 거고, 이 트리아지 앱에 대해서는 교육을 전혀 하지 않았다. 근데 앱을 주고 자기가 알아서 학습하라고 한 거다. 그래서, 그렇다면은 정말, 누구의 도움을 받지도 않고, 뭔가 아니면은, 이런 뭔가 전문적인 교육이 아니고, 이 앱 하나로도 이 정도의 그 성과를 낼 수 있다고 하면은, 충분히 이거는 가치가 있다. 뭐, 이렇게 또 저도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로 신경계 사정 같은 경우에는 뭐 퓨필 반응을 뭔가 실제 실습을 하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임상 가서 또 그런 케이스를 또 접하기도 뭐 어려울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고요. 뭐 근력 검사든 GCS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자신감이 없을 수도 있는데 실제로 이런 거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니까 실습 기회가 부족하다더라. 뭐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런 교육을 통해 가지고 이게 계속 반복 학습 다양한 케이스를 통해서 반복 학습이 가능하고 뭐 또 이런 피드백이 바로바로 제공이 되니까 결국에는 이제 자신감이 생겼다는 이런 결과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학술적인 결과들 말고 그럼 실제로 제가 교육을 해보니까 만족도가 어땠는지 조금 소개를 드리고 싶은데요.
왼쪽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해외 소방관들 대상으로 가장 왼쪽에 계신 분이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은 소방청장님 정도 되시는 높으신 분이신데 이분들을 대상으로 제가 뭐 잘 영어를 못하는데 그래도 이렇게 트리아지 앱을 통해서 활용을 한 경험이 있었고 두 번째는 이제 그 학회 워크숍 때뭐 교수님이나 뭐 대학생도 계셨고 구급대원이나 뭐 임상의 응급구조사분들도 계셨는데 이렇게 또 학습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또 일단은 그 해외에 계신 분들에게는 만족도 조사를 할 수는 없었는데요. 이분들은 이 스타트 트리아지가 있다는 걸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교육은 받아보셨어요. 그러면 당연히 내가 아는 내용이고, 아는 부분들을 실습을 하니까 당연히 흥미가 떨어지고, 언어도 서로 이제 잘 전달이 안 되니까, 분명히 교육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었는데, 이게 굉장히 흥미로워했습니다. 제가 스타트 트리아지를 할 거라고 얘기를 설명하고 뭐 보행 가능 유무나 RPM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은 이분들이 굉장히 관심하게 이게 그 정말 이게 보행이 맞는 건지 아니면 호흡 확인이 이렇게 들어가는 건지 기도 유지가 이렇게 되는 건지 이런 일련의 과정들에 대해서 알고는 있지만 이 모바일을 이 화면에 띄워서 교육을 하니까 굉장히 좀 새롭게 굉장히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이런 좀 부분들이 있었고, 국내 워크숍에서는 실제 만족도 조사를 해보니까, 이 어플리케이션 관련한 교육에서 5점 만점에서 4.6점으로 이렇게 대부분 만족하는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좀 주관적인 문항을 저는 또 한번 물어보고 싶어가지고 설문을 받았을 때도 트리아지 앱 관련해서는 정말 재난 현장에서 실전에서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는 이런 의견들도 있었고 또 이런 교육 방식 자체가 또 새로운 적용 방식이기 때문에 현장을 느끼게 해줘서 감사하다는 의견도 있었고 가장 좋은 게 이 앱 자체가 자기 휴대폰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뭐 굉장히 이런 구성 자체가 익숙하고 그래서 좀 빠르게 해볼 수 있다는 피드백도 있었고요. 신경계 사정도 빨리 도입하고 싶고 이거를 통해서 실습을 하고 싶고 굉장히 리얼리티하고 몰입감 있었다라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질문 있으면은 편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발표를 진행해 주신 이정엽 강사님께 감사 인사드리고요.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